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야인시대 1부 바로 출발할 텐데요. 두 가지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이에요. 자, 두 가지. 유튜브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전화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토마토 증권통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죠.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거기다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올려주시면 우리 PD님들이 거기서 선별해서 저희한테 토스해 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는 거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드리고 싶은 종목 해드리고 하기 싫은 종목 안 해드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전화 참여 방법이 있어요. 전화번호는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마찬가지 우리 PD님들이 받을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여쭤보는 것들 말씀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전화를 연결을 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면 뭐 전화 상담 같은 경우는 뭘 또 저 추가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거든 좋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야인시대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요새 날씨 덥죠? 예, 무진장 덥네요. 그 시장도 뭐 나쁘진 않죠, 그죠? 예, 시죠. 일정 부분 지금 이제 지수나 뭐 종목별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뭐 시장이 조정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죠. 우리 올해 들어서 아까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 증시가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거의 1등입니다. 그리고 또 6월 달 들어서만 한 14% 가까이 올라왔어요. 자,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뭐 개별 종목이 한 달에 13%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작게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수 자체가 그렇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에 따라서 좀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은 있으니까 좀 쉴 때는 쉬어야죠. 지금은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뭐 오늘 보시게 되면 장중에 우리나라 장중에 뭐 미국 선물 지수가 좀 마이너스가 났었죠.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의 선물이 시간의 거래에서요 한 6% 정도 하락했어요. 뭐 그런 영향이 컸다라고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오늘 저녁을 좀 잘 넘기면 또 사라지는 부분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관세 관련된 부분들은 좀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시던데 진짜 트럼프가 정말 세게 나가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조차도 8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8월 또 오늘 저녁에 뭐 말을 바꾸면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바꾸진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관세 사안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8월 1일까지는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뭐 시간을 그렇게 정해놓은 것도 아마 야 협상하자 이런 차원일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중국하고 미국의 이 무역 협상은 좀 잘 돼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그 히토리오 수출 재개를 하려는 그런 기류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10월 달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는 그런 얘기도 조금 돕니다. 아마 10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APEC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거길 참여하고 중국 가서 정상회담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긴 관점으로 본다면 잘 풀려나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시장 지금 뭐 조정받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정이 있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할 조정은 아니고요. 이 조정을 이용해서 그동안 되게 막 좀 안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실적도 안 좋고 뭐 향후에 비전도 뚜렷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종목들은 좀 추려내고 좀 잘 갈 수 있는 실적도 되고 미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야인시대 히든카드에서 많이 드리잖아요. 자, 그렇게 좀 향후에 수익이 좀 더 날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그런 기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시황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첫 종목 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 올려주신 분은 자, 대상을 올려주셨네요. 대상. 자, 매수가는 3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자, 비중은 5%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이거 3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작년 언젠가요? 자, 작년 이때 제일 꼭대기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작년 6월 달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좀 이렇게 상한가 치고 난 다음에 쫓아가신 것 같아요. 항상 쫓아가면 이렇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쫓아가면요. 항상 후회가 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그때 한번 잘못 쫓아가니까 지금 지수 자체는 그때보다도 훨씬 높은 상태인데 아직도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쫓아다니는 매매, 그런 매매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켜놓은 게 주봉인데요.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더군다나 여기 2020년에 고점 찍은 자리가 3만 원 근처죠. 그리고 여기서도 3만 원 근처입니다. 이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주봉에서 정고점 근처, 그리고 그 전에 급등한 걸 쫓아갔기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요. 자, 지금 이 대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시가총액이 7,900억, 거의 8,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인데요. 자, 실적 부분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실적 부분 보시면 별도 기준으로도 작년에 한 1,400억 정도, 1,5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한 1,800억 정도 흑자가 날 걸로 보이고, 뭐 연결 기준으로는 2,000억 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주당 순자산, 지금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 요런 것들도 지금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시장 전반으로 깔리게 된다라면요. 자, 이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 이런 쪽들도 부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 저런 것들, 불닭볶음면이 히트를 치면서요. 뭐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인기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그게 무슨 맛일지 모르겠는데, 햄버거에다가 쌈장을 무쳐 먹고 그런 분도 계시다 그래요. 외국에는. 자, 그래서 K푸드 쪽, 이런 쪽도 마찬가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많이 쫓아가셨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데 이 대상 같은 종목들도 시장이 좀 지금 되게 많이 시장 좋아지고 난 다음에도 소외를 받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뭐 실적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매수하신 가격 3만 원 정도는 회복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주봉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3만 원 근처에서는 여기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잖아요. 여기서도 3만 원 근처에 대량 거래가 터졌고, 여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이때 이후로는 3만 원 간 적이 없으니까 이때 매수하신 거죠. 이때도 대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3만 원 근처 자리는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정도까지 올라오면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제우스라는 종목 하나 봐드리겠습니다. 제우스를 13,9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이게 나와 있는 제우스라는 기업 자체가 반도체 세정 장비 쪽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지금 반도체가 경기가 워낙 지금 좋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좋은 종목군들은 거의 HBM 쪽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제우스가 하는 내용이 반도체 세정 장비잖아요. 그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니까 이쪽에 수요가 좀 둔화가 된 거죠. 그죠? 둔화가 되고 원가에 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이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 기업이 반도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업용 로봇도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이면서 로봇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제우스는 지금 시가총액이 3,936억 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좀 제가 시가총액 볼까요? 시가총액이 지금 3,936억 원인데 이게 시가총액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장기금융자산, 유동금융자산, 그다음 현금성 자산 두 개 합치니까 얼마 정도 돼? 한 1,600억 정도 되네요. 1,600억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현금을 많이 가졌다는 뜻이죠. 그렇죠?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되면 제우스는 재무 안정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실적만 조금만 플러스가 되면요. 주가 달리기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은 좀 시간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13,900원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13,900원이면 전혀 걱정할 종목이 아니고요. 이 종목 보시면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리면 지금 자리가 있잖아요. 보세요. 주가가 지금 고점이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그죠?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자리가 요 자리, 지금 자리, 요 자리가 저점 자리예요. 그러니까 손실 보지 마시고요. 짧게 보시려면은 14,000원까지 보세요. 짧게 이걸 제가 이 단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단기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은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려면요. 15,00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유 있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다음은 좀 중기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 종목은 얼마도 17,000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하나 결정을 하세요. 야,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매도가를 알려드렸어요. 단기 14,000원, 여유되면은 15,000원 정도, 그 다음 중기는 17,000원 정도. 이 정도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되도록이면 앞으로 이제 매도가 되잖아요. 만약에 손실 보지 않고 매도가 되면, 그 다음 문제는,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제가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데, 매도가 되면 이렇게 매수하세요. 매도가 되면요. 되도록이면은 그 리노 공업을 매수를 하시든지, 그 다음은 한솔 케미칼을 매매를 하시든지, 한솔 케미칼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수페타시스를 매매하시든지, 이게 이수페타시스요. 그 다음은 DB아이텍이라고 있습니다. DB아이텍을 매수를 하시든지.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 있잖아요. 여기서 몇 종목 하나만 딱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 선택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물론 제우스도 나쁘지는 않는데 제우스는 실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리노공업이나 뭐 한솔케미칼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인데요. 손실 보지 말고 교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루닛을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는 55,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10% 매수하셨고요. 진단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이 루닛은 의료 AI 쪽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2000년대 초반 정도, 2020년 초 그때쯤만 하더라도 이 루닛은 상장이 안 돼 있었는데요. 의료 AI 기업이 몇 개 있죠. 그때 당시에 상장돼 있었던 건 JLK가 제일 처음에 상장돼 있었고, 그 다음에 뷰노가 상장하고 루닛이 상장하고 그런 형태였는데, 자, 이 JLK나 이런 쪽은 그렇게 뚜렷하게 강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이 루닛 같은 경우는 좀 뭔가를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하고도 협업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닛의 영상 분석 플랫폼을 도입한 의료기관이 10,000개를 돌파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적만 좀 흑자로 돌아서주고 그렇게 되면요, 주가가 참 탄력을 받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연간으로 놓고 볼게요. 자, 여기 2020년에요. 매출이 불과 14억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저 21년에 66억, 22년에 139억, 23년에 251억, 작년에 542억, 올해 857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매출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지만 흑자를 내질 못해요. 돈을 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되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만약에 이게 좀 실적 부분들,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이 나온다라면 그땐 굉장히 주가가 강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기대되는 부분들은 또 있습니다. 새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게 AI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저 소버린 AI라는 거, AI 주권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닐 거예요. 웬만한 나라는 다 소버린 AI를 하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루닉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좀 저 실적 부분들은 보면 예상치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자, 이거 연간으로 보면 2027년도가 돼도 흑자 전환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예상치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바뀔 수 있어요. 주변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좀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매도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워낙 굵직한 기업들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 AI가요. 또 신약 개발하고 이런 쪽들 요런 쪽에서 AI가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또 의사 선생님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위태로운 직업 중에 변호사님들도 위태로운 직업이고 그다음 의사 선생님들도 위태로운 직업이고 AI가 이런 것들은 가장 빨리 대체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 저랑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 이런 의료 AI가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장 앞서 있고 좋은 회사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실적이 약간 아쉬우니까 요거는요, 일단은 좀 보유를 하세요. 보유를 좀 하시다 보면 여기서 조금 박스권으로 박스권 상단이 지금 한 6만 원대 근처 정도, 그 정도가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는데 좀 기다리시다 보면요, 이거는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요거는 돌파할 거고 다음에는 한 7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한 7만 원 정도 근처까지 올라오면 그때 한번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제가 대한유화고요. 네네. 제가 매수가는 93,000원입니다. 그리고 네네. 비중이 10%를 갖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 종목은 안 사본 종목인데 이번에 조금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서 한번 사봐서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매도를 얼마 정도에서 해야 될지 되게 잘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주식 하신 지가 사실 얼마 안 되셨죠? 하기는 조금 하다 않다 그래서 하기는 몇 년 했는데요. 네네. 계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종목 하나 사면 그냥 그게 막 수익 나서 팔리더라까지 그냥 하나 사면 2년도 걸리고 네. 1년도 걸리고 어떤 거 3년도 걸리고 그냥 그렇게 하다 안 하다 했어요. 네, 앞으로 제가 이제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네네. 네, 잘 들으시고 이제 제 이야기가 끝나면 네. 그때 이제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 네네.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는
요 대한유화라는 기업이 사실은 무엇을 하는 기업이며,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기업의 주 종목이 있어요. 이 기업의 주 종목이 있다고. 그걸 먼저 그 주 종목이 지금 얼마나 사업이 좀 잘 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의 지금 그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 종목이 시장에 맞는가를 봐야 돼요. 시장 이 기업이 지금 이 기업이 지금 맞아야 이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은 이 종목의 지금 현재 주가 이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분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그냥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해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지금 기업의 지금 실적은 전혀 지금 뒷받침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석유화학이 지금 공급 과잉이라서 대한유화 주가가 반등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워낙 바닥권에 있고, 이 기업이 제가 실적은 적자인데 재무 안정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크게 내가 뭐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요, 제가 이걸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건요, 사실 이런 종목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세요. 이게 보시면 이게 영업이익이잖아. 보세요. 2022년도죠. 23년도, 24년도, 올해 1분기까지 보세요. 이게 2000 적자, 그 다음은 적자, 적자, 적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적자 폭이 2천억의 적자를 가지고 있던 기업이, 그 다음은 600억 적자, 그 다음은 500억 적자. 올해 보니까 잘하면 올해가 아마 손익분기점이라 하는, 우리가 흑자 전환도 잘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지금 그 전에 지금 실적의 지금 추이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적자입니다. 이게 하나의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석유화학 업종 중에서 흑자 내는 기업이 있잖아요. 이건 적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은 요 맨 아래 내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영업활동 현금흐름 보세요. 1분기에 지금 마이너스 307억, 이게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나와 있죠. 그죠? 이것도 지금 기업으로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1분기에. 다만 이 기업이 다행스러운 것은 부채가 아주 지금 부채가 적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이거는 이제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면 부채가 이게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부채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 차익금 600억 정도 되는데, 물론 600은 되지만 이 정도면은 지금 부채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부채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앞으로 만약에 1년이나 2년 정도의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자, 요 부채 비율이 이제 증가되겠죠. 그죠? 이게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1년이나 2년 이내에는 반드시 흑자로 돌아서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재무 구조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하업종이 다 저점입니다. 지금 자리가 다 저점이에요. 보세요. 이게 일봉이죠. 이게 주봉이잖아요. 월봉 차트죠. 가장 저점에 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자리가 가장 저점에 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그 PBR을 간단하게 보니까 지금 시가 총액이 6천억이고 지금 자본 총계가 1조 8천억이기 때문에 나누어주면은 PBR 자체가 지금 0.33배 정도 나옵니다. 0.3배 정도 나와요. 그러면 PBR로 놓고 보면 주가는 대단히 싸죠. 그런데 이게서 PB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제가 흑자를 내는 기업에 한해서 PBR이 필요한 거지, 적자가 나오는 종목의 PBR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하라고요. 기업이 흑자를 내면서 PBR 낮으면 상관없는데, 기업이 적자 4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PBR 낮아도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게 무슨 공기업도 아니고, 그죠? 이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주가가 가장 지금 저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적인 반등만 바라보는 겁니다. 요 자리, 요게, 여기. 요거는요, 기다리면은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주가가 92,500원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놓고 본다면은 12만 원 정도까지의 여력은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오면 전략 매도하세요. 제가 기술적인 반등만 바라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12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요.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아닙니다. 저 그냥 단기적으로 조금만 보고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 매도하시고요. 예. 종목을 교체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아난티 올려주셨습니다. 자, 1,4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10%고, 사자마자, 주르륵 밀려버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야인시대 히든카드 처음에 추천해 드릴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아난티 이거, 처음에 6월 9일 날 추천을 해드렸어요. 6월 9일 날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때가 8,000원 정도예요. 8,000원 정도인데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어떤 사람은 수익이 나고 어떤 사람은 손실이 납니다. 자, 이 아난티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좀 더 간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은 맞아요. 보고 있는 종목은 맞는데 이유는 그런 거죠. 지금 7월 달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북한이 지금 그 금강산을 세계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뭐 될 확률이 높다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북한하고 관계도 좀 좋아진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10월 말 정도에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있죠.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 트럼프가 온다라 그래요. 트럼프도 올 것 같은데 트럼프가 와서 어쩌면요.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미국 쪽 뉴스들 좀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나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또 만날 수도 있다라는, 전에 한 두어 번 그랬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도 김정은하고 판문점에서 만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미국 쪽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뭐 그런 게 성사가 된다라면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 본전 이상에서 팔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부분이 성사된다라면 본전보다 훨씬 위에서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이 리조트 쪽, 요런 쪽들도 마찬가지 실적 부분들이 되게 좋아지고 있죠.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비자, 지금 3분기 내에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비자를 면제시켜주겠다 이런 거를 했는데, 이게 원래 계획에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날짜는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무기한으로 기한 없이 뭐 올해 말까지가 아니라 좀 더 그 뒤에까지 기한 정함 없이 그렇게 적용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중국인 관광객, 단체 관광객 허용을 무비자로 허용해 준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요런 쪽들, 아난티 같은 종목들 또는 그 면세점이나 이런 쪽들 다 플러스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보세요. 보유를 좀 해보시고, 단기간에도 뭐 북한하고 뭐 좋은 얘기가 나오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요, 한 10월 달 정도에는 그게 어느 정도 성사 가능성이 저도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 트럼프가 계속 그러잖아요. 심심하면 한 번씩 관세 때문에
막 협박하기도 바쁜 그런 상황에서도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보유해 보세요. 보유하시다 보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이상에서는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관계가 좀 잘 돼 가면 그보다도 훨씬 좋은 가격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현대제철 한번 봐드릴게요. 현대제철을 이분께서는 보니까 42,500원에 50%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지난 그 3월 달에 이분께서 보니까 그때 진단을 받았는데 32,000원 오면은 다시 문의하라고 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거네요. 그죠? 제가 보니까 이때 아마 그때 문의하셨네. 이제 이날 여기가 지금 거의 3월 달이죠. 3월 요때 문의하신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이게서 아마 그때 문의하시고 그래서 주가가 한 32,000원 정도 오면 요 정도 이게 지금 32,000원인 거죠. 오면은 문의하면 이때 다시 문의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그죠? 예, 문의 잘 하셨고요. 지금 현대제철은 보통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그 포스코홀딩스 있죠.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가 어떤 이유로 올라온 거냐면요. 그거는 우리가 밸류에이션 쪽입니다. 우리가 밸류 부담,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워낙 지금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전지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상법 개정안 그래서 보통 PBR이 낮은 종목군들,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포스코홀딩스하고 LG화학은 여러분들 포스코는 철강이라는 게 있죠. 그죠? LG화학은 화학이라는 게 있고 생명공학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 SDI는 그렇지 못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흐름이 좋은 게 포스코홀딩스하고 LG화학 흐름이 좋은 거죠. 이게 나와 있는 현대제철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조금만 감산해서 수요와 공급이 조금 정도만 이렇게 수요가 조금만 많아진다면 주가 좀 탄력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방금 제가 그 PBR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0.25배 수준이네. 그죠? 예, 0.25배 수준.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그 영업이익이 한 1,595억 정도 되는데 아마 현대제철은 하반기 갈수록 좀 실적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실적은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 제가 보니까 이 상태로 나간다 한 3천억 정도 그 정도의 영업이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주가는 이게가 지금 일봉 차트잖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지난주 이날 있죠. 이날 거기가 16% 급등이 나고 난 다음에 이게 무너지지 않고 지금 이틀 동안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가 매수한 가격대가 42,500원이니까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고생을 하셨는데 42,500원에 50%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50% 가지고 계시니까 사실 이 종목의 50%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50% 가지고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돈이 1억이면은 1억 중에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동안에 거의 몇 개월, 거의가 지금 그 42,000에 샀으면은 언제 이거 매수하신 거냐면은 2021년도에 매수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잖아. 이게 2021년도잖아요. 2021년도에 사가 지금 2025년도예요. 지금 4년 동안 고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돼요. 이거는요, 매수가는 옵니다. 42,500원 빠르면은 한 7월 말 정도 되면 이 정도는 가능해 보여요. 7월 말 정도면은 뭐 42,500원은 충분히 올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그 포스코홀딩스 주가 흐름을 한번 볼까요? 포스코홀딩스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이게가 지금 포스코홀딩스잖아요. 보세요. 주가 이 무거운 주식도 단기간에 주가 상승폭이 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나와 있는 현대제철은요. 이거 현대제철은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요거는 지금 4조 7천억이고
포스트골딩스는 시가총액이 25조니까 이게 훨씬 더 가격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기관들이, 외국의 기관이 아니라 연기금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연기금에서 얼마나 매수가 들어왔나 볼까요? 수급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연기금에서 9일 동안, 9일 동안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나 한번 볼까요? 26만 주, 3만 주, 4만 주, 17,000, 15,000, 25,000, 29만, 20만 5천, 9만 1천. 9일 동안 연기금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연기금에서 끌어올리네요. 연기금에서 주가를 끌어올리죠. 그죠? 그러면은 매수한 가격대 42,500원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42,500원 오면 일단 팔아주세요. 전량 다 매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기다렸어요. 그러면 요 50%가 다른 종목을 가지고 다른 종목에 배팅을 해야 되니까 손실 보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매수가 오면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42,500원 전량 다 매도하시고 그다음 그때가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이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은 실리콘2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 61,500원, 비중 10%. 뭐 사자마자 빠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수익 실현 후 매도하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하는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 우리 시청자님들이 순진하세요. 순진하시고 좀 이 때가 안 묻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해서 때가 안 묻고 순진하고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얼마를 기다려야 뭐 어느 정도를 기다려야 대충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이 종목의 내용을 좀 뜯어봤는데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떤 걸 보냐 하면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 발표 언제 할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찾아서 그때쯤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그걸 적용하기가 약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최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좀 파는데요. 이거 뭐 증여세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한 48만 주 정도 증여가 있었고 수증이 있었죠. 자, 그러면 증여세 같은 경우는 증여세율이요. 제 기억으로 50억 이상 됐을 예전에 공부를 옛날에 해서 저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게. 근데 증여세 같은 경우는 상속세하고 세율은 동일하죠. 근데 뭐 상속세 같은 경우는 공제 부분들도 있고 근데 증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근데 50억 이상 분에 대해서 세금이 상속세 50%, 그다음에 증여세 5% 이렇게 해서 55%가 적용될 텐데요. 자, 그걸로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지금 뉴스 나오는 거는 이거 증여세 때문에 팔았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증여가 있고 수증이 있었던 주식 수가 48만 주입니다. 48만 주인데 매도한 거는요. 자, 여기서 뭐 증여 요렇게 있는데 매도한 거는 장내 매도가 여기서부터죠. 자, 여기서 보면 5만 8천 주, 11만 3천 주, 그러면 한 20만 주 정도 되죠. 20만 주에다가 여기 22만 주, 그럼 42만 주. 요거 합하면 한 45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증여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매도를 하면 한 절반 정도 55%라고 하더라도 그 밑에 부분은 또 세율이 낮으니까 절반 정도를 매도하면 되는데 거의 다 매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직 뭐 증여세 부분으로 꼭 그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증여세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긴 할 거예요. 요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대주주들이 보통 이렇게 좀 매도를 하고 그런 과정이 나올 때는 좀 주가가 많이 헤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안타까운 게요. 쫓아가서 잡으면 고생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님도 61,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날 매수하셨거나 이날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이 밑에서 보시게 되면 25,000원부터 6만원까지 올라온 걸 그냥 위에서 조금 조정받았다고 따라잡으신 거예요. 자, 주식할 때 매수하실 때 배짱도 좀 부릴 필요 있습니다. 뭐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잡고 싶으면요. 자, 뭐 한 이 정도는 좀 충분히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안 내려오면 다른 거 사면 되는 거죠. 다른 거 사면 되는 겁니다. 주식이 꼭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조금 느긋하게 조금 여유를 갖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실적 부분들이 워낙 좀 많이 기대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뭐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까지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질문은 언제 그렇게 갈 것이냐, 이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요거는 질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분관계, 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이 매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라면 아마 실적 발표할 때쯤에 그 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아마 뭐 하반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기다려 보세요. 조금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다가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 그 가격은 또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좀 그쪽에서는 거래량이 워낙 많이 있어서 쉽게 뭐 뚫을 것 같진 않아요. 보유하셨다가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 되면 좀 정리하시고요. 하반기 어디쯤에서는 그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대원산업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대원산업 6,4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는 이분 보니까 이번 좀 수익이 상당히 수익이 지금 많이 났네, 그죠? 대원산업을 수익을 6,400원에 샀으면 지금 거의가 거의 90% 정도, 거의 100% 정도 지금 수익이 나 있네, 그죠? 제가 6개월 전인가 제가 올 2월 달 정도에 제가 카니발 있잖아요. 카니발, 그죠? 제가 카니발을 한번 제가 탄 적이 있는데, 카니발 시트지, 시트. 그 시트에 보니까, 지금 기아하고 현대차에 대원산업이 시트를 공급하는 기업이잖아요. 이 시트가 상당히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1960년대 후반에 이 기업이 설립이 됐어요. 굉장히 연예계 오래된 기업입니다. 시트 쪽에서는 여러분들 기아와 현대차의 시트 공급은요, 이 기업이 지금 몇 개 차종에서는 거의 100% 공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트 제작만 가지고도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750억이 나왔으니까 매년 실적이 좀 증가가 나오고 있죠. 그죠? 이 정도 지금 이게가 거기가 5,000원대, 6,000원대 종목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오늘 종가가 오늘 장중에 12,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100% 지금 수익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이 거기가 사상 신고가에 도달해 있어요. 이게가 월봉 차트죠. 그죠? 사상 신고가 거의 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요 정도?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 종목은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 30%의 지금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적어도 내일 정도 있잖아요. 절반 정도를 매도하세요. 일단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는 가져가세요.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그러니까 내일 정도 12,000원 정도 오면 3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반 매도하고 15%만 가져가 보는 전략입니다. 단 15% 가져가는데 15%를 보유를 하는데 제가 이게 손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가 무너지면 안 되냐면요.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제가 이게 워낙 많이 제가 웬만하면 제가 손절가를 제시하지 않는데
종가상으로 있잖아요. 종가상으로 10일 입병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은 11,100원. 11,100원이 무너지면 이게 손절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무너지면요. 보세요. 이게 지금 큰 음봉 하나가 떨어졌죠. 큰 음봉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요 큰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보세요. 예, 다시 한 번 더 요 큰 음봉 하나가 더 떨어지잖아.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요거는요. 매도가 세게 나옵니다. 한 번 더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요. 10일 입병선 내려오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 라인 11,100원. 손절 잡으시고 내일 12,000원 돌파하면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올려주셨네요.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42,000원. 142,000원에 10% 매수하셨고요. 아, 지금 주가가 48,000원이네요. 거의 뭐 앞에 일자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요. 자, 이래서 저 손절이라는 거 이래서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이 주식이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저도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했죠.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뭐 실적도 상당히 좀 찍혀 나오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게 위탁 생산이 2021년도 12월 말일로 좀 종료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야 이거 없어도 뭐 노바백스 거를 또 위탁 생산하기로 돼 있다. 막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면서 되게 좀 헷갈렸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우리 마스크도 다 벗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확 증가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에 의해서 이 실적이 확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뭐 더 이상 팬데믹 상태가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실적이 확 실적이 뭐 적자로 그냥 전환을 해버린 거죠.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야,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 손절 같은 경우도 아무리 커도 뭐 한 20-30% 선에서 손절이지 14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48,000원은 이건 뭐 손절이라는 얘기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저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손잡고 뭐 폐렴 백신 같은 것들 이런 사업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소외를 받았습니다. 많이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는 좀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쪽이 못 움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트럼프가 뭐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 때릴 거야 막 이런 얘기들 하죠. 근데 그 관세는 뭐 한참 전부터 2주 안에 때릴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때리질 않고 있습니다. 자, 뭐 트럼프가 가끔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목을 좀 이렇게 잡았던 거고요. 또 하나는 제약바이오 쪽이 탄력 있게 움직이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죠. 이 제약바이오 쪽이 대표적입니다. 금리를 인하했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그런 섹터예요. 자, 지금 뭐 연준에서 7월 말에는 인하를 안 할 겁니다. 자, 근데 9월 달에는 못 버틸 거예요, 아마. 그리고 7월 말 연준에서도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는 안 하겠지만 향후에 할 수도 있어라는 그런 시그널 정도는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쪽 뭐 전체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시청자님 지금은 너무 많이 하락해서 건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자, 일단 뭐 보유해 보시고요.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 전체적으로 한번 확 오면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없다 생각하시고 느긋하게 좀 기다리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예, 화장품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아모레 퍼시빅입니다. 14만 2천 원에 그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 있죠?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분께서 보니까 14만 2천 원에 그 매수를 하셨는데 요 비중은요, 그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그 상반기에 1월 달하고 6월 달까지 그 상반기 지금 화장품 수출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산업통상 그 자원부나 관세청에 들어가시면 그 수출액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화장품이 지금 사상 최고의 그런 매출을 수출을 했는데 보니까 그 매출의 그 국가를 보니까 여전히 중국이 제일 많고요. 화장품 수출의 1위 국가는 중국이에요. 그 다음 미국입니다. 미국이 좀 근소합니다. 중국이 한 20%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이 한 17%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일본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K뷰티의 지금 그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지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아모레 퍼시빅은 여러분들 중국의 매출이 많은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 정부, 현 정부와 중국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현 정부하고 중국의 관계는 나쁘지 않잖아요. 앞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요. 이게 나와 있는 아모레 퍼시빅이에요. 여러분들 그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 파라다이스라고 있잖아요. 보세요. 파라다이스 볼까요? 이게 파라다이스 주가 한번 보세요. 이 파라다이스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파라다이스가 여러분들 중국 단체 관광객 그죠?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주가 올라가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제가 카지노 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이거 롯데 관광개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이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롯데 관광개발이에요. 주가의 상승폭 보세요. 카지노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주가가 들어오는 종목이 아모레 퍼시빅이에요. 이거는요, 내일 추가 매수하세요. 지금 비중을 10%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4만 2천 원에 지금 비중을 1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 주가가 내려오면요, 가격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일 정도 딱 추가로 5% 더 매수하세요. 5%. 그러면 15% 되잖아요. 그죠? 비중이 15%잖아요. 가지고 제가 최소한의 가격이 얼마냐면 16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내가 최소한의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16만 원 이게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온다니까 16만 원요. 그 다음 좀 여유가 되면요 18만 원까지 가져가세요. 좀 더 여유가 된다면. 좀 독하게 마음을 먹고 독하게 마음 먹고 가져간다면 20만 원도 가능한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지난해보다도 올해 영업이익이 80% 정도가 증가가 나와요. 증가라니까요. 그러면 이게가 일봉 차트 아닙니까? 이게 일봉 차트예요.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이에요. 한번 보세요. 월봉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는 예전에 중국에서 대박을 터뜨린 해고요.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2013년도, 2014년도. 그때 사드 배치 전이죠. 사드 배치 전에 얼마나 대박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충분한 지금 조정을 받아줬잖아요. 그죠? 이 지금 이 자리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와 있죠.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내일 5% 추가 매수해서 15% 가지고 짧게 16만 원, 여의도에 18만 원, 길게는 20만 원까지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미반도체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 95,000원이고 비중 30%. 몇 달째 보유 중이신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보유하셔야죠.
전에 뭐 올해 초 막 이럴 때 잡음도 좀 있었죠. 지금 뭐 하나 쪽에서 저 개발한 거 그 경쟁사가 없다가 하나가 새로 생겼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는 이 하나 쪽에서 개발한 거 그거도 넣으면서 조금 서운하게 했죠. 자, 근데 그때 재미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 한미 반도체에서 진짜 들이받은 일이 있었죠. SK 하이닉스에 파견됐던 뭐 그거 장비 수리하고 저 테스트하고 그런 거 손보는 기술자들 이런 분들을 철수를 시켜버린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좀 있다가 원만하게 풀어가는 모습인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HBM4용 TC본드를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그런 소식들이 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2분기에도 추월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더 높다라고 봐야 돼요. 자, 이게 뭐 때문이냐? HBM 때문이죠. HBM에서 이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좀 강자로 군림하다 보니까 천하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뛰어넘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TC본더 쪽, 요런 쪽 같은 경우는 HBM 쪽이 커져가고 새로운 HBM4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장비가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은 지속이 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유하셔야죠. 보유하시다 보면 기술적으로도요, 한 12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1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몇 달 기다리신 거 그 시간이 좀 헛되지 않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한 12만 원 정도 근처 가면 그때 뭐 일부분 차익 실현하는 거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냥 꼭 좀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올릭스라는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올릭스를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예요? 예, 매수한 가격대가 38만 2천 원이죠. 예, 38,200원은 38,200원. 38,200원이면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매수하셨네, 그죠? 여러분들 오늘 알테오젠이라는 기업 자체가 오늘 얼마 상승이 나와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올릭스고요. 이게 올릭스예요. 오늘 알테오젠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냐면 볼까요? 이게 알테오젠이에요. 오늘 보니까 11% 급등이 나왔죠.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 있죠. 이게 나와 있는 이게 나와 있는 알테오젠은 흑자 기업이잖아요. 그죠? 지난해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올해도 1분기에 영업이익이 나왔죠.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알테오젠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번 볼까요? 그동안에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254억 나왔죠. 지난해. 올해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610억이 나왔어요. 알테오젠이. 그동안에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가 있죠. 그리고 올해 예상이 있죠.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1,6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 영업이 5천억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마음 놓고 매매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실적이 딱 수반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나와 있는 올릭스라는 종목은 지금도 적자를 보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자가 나오는 종목 있죠. 이게 보시면은 지금 2022년도부터 계속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이 4년 동안. 이 4년 동안 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을 때 과연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냐를 봐야 됩니다. 이 재무구조가 과연 버틸 수가 있느냐. 이게 부채가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부채와 자본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요, 물론 지금 자산이 부채보다 좀 많긴 하지만 이거 재무구조를 놓고 보시면요, 이게 종업원이 몇 명입니까 볼까요? 인건비를 보겠어요. 종업원이 67명이에요. 67명이면 제가 이 종목에 인건비를 볼까요? 우리가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와? 우리가 인건비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 인건비가 지금 지난해 연평균 100억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요. 이게 순수한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100억 나와요. 100억. 1년에. 67명인데 인건비 너무 많이 나가는데. 예? 67명인데 인건비가 100억 너무 많이 나가는데 이거 보니까. 거기에다가 연구개발비가 들어갈까? 인건비가 있죠. 인건비가 105억이고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얼마? 195억 들어가요. 1년에 그러면요, 거기가 1년에 3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300억 정도의 자금이 집행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왔을 때 이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재무구조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나와 있는 올릭스라는 종목은 이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올릭스라는 기업을 깨차고 있거나 이 기업에 올릭스에 대한 기업을 완전히 깨차고 있는 사람을 매매하거나 아마추어들은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아마추어는 매매하기 어렵다니까 이 종목을요. 이거는요. 이분께서 38,2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보다도 좀 안정적인 종목을 매매하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부담이 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과 급락이 나오면요. 감당이 안 돼요. 빠질 때는 굉장히 많이 빠져버려요.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피 같은 돈을 안정적으로 한번 매매하시자고. 안정적으로. 좀 돈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투자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저는 매도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매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종목은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정도까지 이 정도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60일 앞에 33일 입행선이 놓여 있는 가격대. 최근에 이제 오늘 알테오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기업이 주가가 한번 단기적으로 상승세는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33일 입행선이 얼마냐면은 44,300원이기 때문에 목표가 44,000. 이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이 정도 오면은요, 전량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종목 진단은 이게서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이 참 대단하신데 야인시대 히든카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이재필 전문가가 삼성전자 가지고도 목표가 달성하네요. 참 대단하신 분이네. 자, 리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 3월 30일 날 추천드렸던 삼성전자가요. 지금 수익률이 11.36% 나왔고요. 그 다음 6월 23일 날 SK 오션플랜트를 추천해서 11.05% 수익이 났는데 여러분들 저게 그 삼성전자 가지고 11% 수익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리뷰를 해 주시고요. 오늘이 지금 7월 7일 날 야인시대 히든카드 한 종목, 똑소리 나는 한 종목을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자, 삼성전자 리뷰를 해드리면요. 보유하셔야죠. 보유하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내일 아마 실적 발표가 예정일 거예요. 근데 지금 예상치 나오는 거 보면 6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자, 지금 1분기에도 6조 6천억 정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저 1분기하고 2분기 또 2분기의 실적이 6조 5천억 정도 그 아래로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요. 그렇잖아요. 사상 최대치 실적 나왔을 때는 주가 오히려 떠서 시작했다 밀립니다. 근데 오히려 실적이 뭐 좀 별로일 걸. 좀 2분기에도 잘 뭐 그렇게 똑소리 나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있을 때는요. 안 좋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뭐 내일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괜찮은 주가 흐름 자체는 내일 오전에 뭐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요. 또 좀 이렇게 위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주가를 보게 되면요. 자, 여기 전고점을 일단 한번 돌파를 했어요. 전고점을 일단 한번 돌파를 하고 그러고 또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 반도체 D램 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HBM을 이 엔비디아에 공급한다 그러면서도 벌써 뭐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뚜렷한 결과가 나오고 있진 않은데요. 자, 뭐 향후에 이 부분들은 다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언제 됩니다 이런 것까지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야 그건 못하는 거 아니야? 엔비디아에 공급 못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가 반영된 주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언제까지 여기 보시게 되면 주당 순 자산이 한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62,000원 정도 될 텐데요. 자, 62,000원이면 PBR 한 배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한 배에서 한 배 아래 왔다가 저 아래로 빠졌다가 위로 갔다가 이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PBR 한 배 위에서 안정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위쪽으로 업사이드가 좀 더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긴 관점으로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 64,000원 드렸었는데 그거 찍고 좀 밀렸는데 저 1차 목표가 드렸을 때 드린 것처럼 2차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SK 오션플랜트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요건 그렇게 크게 오래 안 됐죠. 자, 뭐 전에 6월 23일 날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2주 정도 전이네요. 자, 근데 이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저 시비를 발행해 놓은 거 있죠. 근데 그게 얼마 전에도 주식으로 전환돼서 상장이 됐고 한 220만 주 정도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되게 좀 무거운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 주가가 좀 향후에 뚜렷한 미래가 보이는 것들이 주가가 안 가고 있을 때는요. 이럴 때는 슬슬 모아가는 기회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2건이나 나왔죠. 계약 체결이 2건이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마해상풍력 거기에 대한 수주 건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저 대만 쪽 업체 같아요. 대만 쪽 업체에 또 2천억 정도 수주가 나왔습니다. 이 SK 오션플랜트의 주가는 수주 잔고에 비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여기 2022년도 8월 달 이때 31,000원이라는 가격 고점을 찍죠. 이때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역대 최고치였고 그때 수주 잔고가 약 9천억 살짝 안 돼요. 9천억에서 한 몇 억 정도 모자라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저 수주한 물량들 요런 것들하고 하반기에 또 대만 쪽하고 유럽 쪽 우리나라에도 또 수주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올해 SK 오션플랜트의 수주 잔고가 과거에 2022년도에 기록했던 그 수주 잔고보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주가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금 좀 못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이 가격대는 전고점 여기 5월 19일 날 찍었네요. 이건 충분히 돌파를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도 2차 목표가 말씀드리고 또 그 리뷰할 때 다시 그때 상황 봐서 또 추가 목표가를 드리기로 하고요. 자,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추천해 드렸을 때 드렸던 목표가 2차 목표가는 23,2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히든 섹터를 신재생에너지로 골라봤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금 그 정부에 맞서지 마라 이런 증시 유명한 증시 격언이 있죠. 정부랑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투자자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요. 우리는 이 주식시장에 뭐 하려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정치 노름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싫든 좋든 간에 어쨌거나 이 정부 정책에는 따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새 정부의 중점 육성 정책이 뭐 AI가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죠. 근데 또 다른 육성 정책 중에 하나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재생에너지 쪽 발목을 잡은 부분은 트럼프죠, 트럼프. 트럼프가 신재생에너지하고 막 이런 쪽들 뭐 비비비보반 얘기하면서 뭐 세액 공제를 깎는다, 뭘 한다 이러면서 되게 괴롭혔습니다. 근데 7월 4일 날 사인했잖아요, 일단. 비비비법안에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악재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나라가 주요국들 중에요, 거의 유일하게 신재생에는 지난 3년을 계산해 보면요, 발전 비중 중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어든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거의 유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LNG를 한다, 원전을 한다 이런 와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어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우리 AI 쪽이요. AI가 구동을 하려면 전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이걸 다 아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현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이거를 커버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RE100이라는 거, 신재생에너지 100%죠. RE100이라는 거, 이런 정책을 취했었는데 이 부분도 2030년까지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거, 그 부분을 그대로 달성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030년이면 대통령이 지금 올해 취임했죠. 2030년까지 집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강하게 푸시를 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자, 이쪽은 신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우리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야, 그냥 내가 냅뒀으면 진짜 더블 먹을 거를 내가 10% 먹고 좋다고 팔았네. 냅뒀으면 5배 먹을 거를 내가 30% 먹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팔았네. 이런 경우 되게 많으실 겁니다. 자, 이쪽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진짜로 좀 큰 사이클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가 아닌 지속 성장 가능한 섹터니까요. 중기 이상 중장기로 약간 길게 보는 관점이 좋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히든카드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 주시고요. 자, SK이터닉스, SK오션플랜트. SK오션플랜트는 방금 리뷰를 해드렸죠. CS윈드,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자,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 중에 두 종목은 풍력, 태양광 다 같이 하는 거고요. 두 종목은 풍력, 두 종목은 태양광이네요. 자, 근데 지금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 쪽이나 해외 쪽에 비중이 되게 높은 그런 쪽보다는 우리나라 매출이 높은 그런 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게 CS 윈드 같은 종목들은 우리나라 쪽에는 향후에는 또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저거 해상 풍력 많이 설치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저 해외 쪽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하나솔루션 역시 마찬가지 그런 측면이 좀 있죠. 태양광 중에는 하나솔루션보다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우리나라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저 CS 윈드보다는 또 SK 오션플랜트 같은 종목들이 우리나라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저 중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를 설계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조달하고 시공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는 회사고요. 자, 저 중에 오늘의 히든카드는 SK 이터닉스입니다. 자, 이 SK 이터닉스는 SK D&D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를 인적 분할해서 만든 기업이에요. 자, 요거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까지 원스톱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 육성에 따른 전력이 굉장히 크게 증가될 텐데 이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 SK 이터닉스는 저 차트를 봐도요, 22평선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22평선에서 상당히 양호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자, 저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가로 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27,000원, 2차 목표가 3만원, 손절가는 21,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금산 전문가님도 저 목표가 달성이 있는데요. 와, 크게 수익 났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자, 4월 7일 날 CJ를 추천해 드렸는데 51.12%가 수익이 났네요. 자, 요거 리뷰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또 한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월요일 날 야인시대 이튼저가 가장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콤비가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 CJ를 4월 7일 날 추천드렸는데요. 보니까 수익률이 51% 지금 수익이 나 있네, 그죠? 여러분들 저는 이게 CJ라는 이 지주회사는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식품, 그다음에 생명공학, 물류 유통, 그다음 엔터미디어. 요 4개 업종의 지주회사죠, 그죠?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뭐냐면은 비상장 기업인 CJ 올리브영의 가치입니다. CJ 올리브영의 지금 지분을 51%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CJ 푸드빌의 지분을 지금 84% 가지고 있으니까, 그전에는 제가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중에서 최고로 싼 지주회사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다음으로 CJ 주가가 저는 싸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그 CJ는 지금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13% 가지고 있고 자사주가 7%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상법 개정안의 수혜를 톡톡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저는 CJ라고 판단 들기 때문에 CJ를 가지고 계시면 제가 다음 목표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17만 원을 제가 제시해 드렸는데 이 종목이 얼마까지 반등에 나왔냐면요. 17만 5천 원까지 상승세가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17만 5천 원까지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다음 자리는 얼마냐면요. 20만 원 보시면 돼요. 남바가 바뀌는 구간이 있죠. 10만 원대 종목이 20만 원까지 저는 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보시면 되냐면요. 20만 원까지 보시면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 들고 이게가 일봉이잖아요. 그죠? 이게 일봉이고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주봉입니다. 월봉 보세요. 월봉이죠. 저는 항상 월봉을 보여줍니다. 월봉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입니다. 충분합니다. 이 자리가 20만 원이에요. 여기까지는 저는 반등이 나온다 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7월 7일 날 오늘 금산의 히든 섹터는요 어떤 거냐면 반도체 실적주입니다. 제가 반도체 실적주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 반도체 실적주는
SK 하이닉스가 사상 신고가가 나왔죠. 그 사상 신고가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상 신고가가 나온 겁니다. 반도체 중에서. 그리고 저는 반도체가 모든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 차별화가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턴어라운드 하거나 또는 사상 최고가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반도체 기업이나 사상 최고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을 선택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 히든카드 6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금산의 요 고정관념을 제가 깨고 말씀을 드릴게요. SK하이닉스가 있고요. 리노공업이 있고 한솔케미칼, 그다음은 저게 보시면 원택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수페타치스가 있고요. DB하이텍이 있습니다. 과연 저 중에서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토마토TV의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오른쪽에 상단 메뉴에 보시면 한솔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한솔케미칼을 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솔케미칼을 선택하는 이유를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산화수소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지금 성장성이 나오다 보니까 저게 가산화수소 1위 기업이 한솔케미칼이거든요. 그래서 가산화수소의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은 2차 전지 바인더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게 바인더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 음극재 바인더하고요. 그다음 분리막 바인더를 말하는 겁니다. 저 2차 전지 바인더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은 2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한 20%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제가 금액을 보니까 한 1,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 안정적인 그런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기업에 지금 순수한 현금을 얼마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냐면요, 2,40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행자산을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행자산 합치면 상당하고요. 유행자산 제가 건물이나 토지 이런 거 빼고요, 순수한 현금성 자산을 2,4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격은요,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1차 매도 목표가를 얼마를 제시해 드리냐면은 19만 4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요, 이게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잠깐만요. 보고 계시는 게 한솔케미칼의 차트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이거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주가 올라간 게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시초가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1차 목표가는요, 19만 4천 원. 그 다음 2차 목표가는요, 22만 원. 그 다음은 손절 라인은요, 13만 2천 원. 비중은요, 15%. 보유기간 짧게 1개월, 길게 3개월입니다. 이것만 잘 지키세요. 짧게 1개월, 길게 3개월, 비중 15%. 시초가 매수, 1차 목표가 19만 4천 원, 2차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13만 2천 원. 이것만 지키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니까, 실적 좋고 재무 안정성 뛰어나고 그러면 뭐 매수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자, 지금 미국 시장은 조금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스닥이 뭐 한 130포인트 정도. 근데 야간 선물은,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요럴 때는 저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다음날 선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일단 뭐 내일 조금 기대를 해보겠고, 자, 오늘은 다 지나갔죠. 자,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